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30대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 사연을 보내봐요.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라서 고민을 하다 허락을 받고 이렇게 보내게 되었죠. 못된 동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착한 형님은 너무 착하다 뭐라 하시지 마시고 동서만 욕해 주세요. 그러면 말솜씨는 없지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혼 전까지 저는 이렇다 할 사연 하나 없이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두 분과 남동생을 둔 저는 학창 시절에도 특별한 사건 없이 지냈고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며 대학 진학에 이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죠. 나이가 먹은 뒤로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남편과 오랜 만남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애 좋은 삼형제였던 남편의 가족 관계가 내심 걸리긴 했지만 어느새 눈을 떠보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서 있었죠.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이 잃어 홀어머니를 둔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고 위로는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형과 아래로는 3살 밑에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동갑인 형님과 일찍이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 밑에는 저에게 조카가 되는 딸이 있었고, 사실 결혼을 하면서 처음에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형님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댁 생활이 혹시 힘들지는 않을지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밑으로 남동생만 하나 있었고, 전에는 학교 선배 언니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던 터라 윗사람을 대하는 게 어른을 대하는 것보다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결혼으로 맺은 관계이다 보니 태어나 처음으로 손 위, 손 아래 관계를 겪게 되어서 걱정이 많았어요. 너무 살갑게 굴면 여우 같다고 생각하시지 않을지, 그렇다고 말없이 시댁 일만 잘하자니 괜히 예의 없는 사람이 될까 싶었고,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그 선을 저 혼자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직 시댁 가족들 호칭도 입에 붙지 않은 초보 며느리다 보니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해서 어쩔 줄 몰랐죠. 그렇게 저 혼자 시댁 가족과의 생활을 고민을 하고 있던 저는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어머님 댁에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긴장되고 어색한 저를 제외하곤 시댁 가족들 모두 즐거운 분위기 속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 결혼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는 다들 저에게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긴장하더라도 말씀 잘 듣고 대답만 잘하면 되었는데 저를 제외한 5식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더욱 정신이 없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화장실은 다녀와도 되는지 모든 걸 어색해 하다가 시간이 되어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신다는 형님을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동서, 뭐하러 따라와? 오늘 별로 할 것도 없어서 그냥 나 혼자 해도 돼. 동서는 그냥 가서 식구들이랑 얘기 나누고 있어. 아니에요, 형님. 제가 뭐라도 도울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결혼 생활이랑 시집살이 하다 보면 앞으로는 지겹도록 이 집 주방에 들어와야 할 텐데 뭐가 급해서 벌써부터 하려고 그래? 어차피 새댁은 눈치껏 쉬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쉬어. 형님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앉아만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더 불편해서요. 그래, 동서만 저기 앉아 있는 것도 좀 그렇겠다. 우리 이씨 남자들이 착하긴 한데 참 배려심이 없어. 자기들끼리 떠드느라 신나서 동서는 챙겨주지도 않지. 우애가 너무 좋아도 탈인 것 같아 그래. 나도 매번 혼자 일하느라 심심했는데 그럼 동서는 일하지 말고 내 옆에서 말동무나 해줘. 아무것도 몰라 어쩔 줄 모르는 저를 신경 써주신 형님은 어색해하는 제게 먼저 살갑게 말을 건네주시면서 다가와 주셨고 덕분에 제 긴장도 좀 풀리게 되었어요. 비록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짧은 시간 동안의 대화였지만 저는 형님이 얼마나 온화한 성격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형님은 길을 가다가도 파지를 줍는 노인분들을 보면 꼭 돈 얼마라도 쥐어주시고 남들 어려운 상황에 다들 눈치 보면서 도움을 고민하고 있을 때도
늘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시는 요즘 같은 각박한 시대에 보기 힘든 분이셨죠. 본받을 만한 성품을 가진 저희 형님은 저 역시도 참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곤란한 질문이라도 있으면 저 대신 가로채셔서 대답도 해주시고 혹시 제가 불편할까 싶어 걱정이셨는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제 표정을 살피셨어요. 형님이 말이 많으시거나 먼저 나서서 말을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모르는 사람은 무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지만 그런 세세한 면을 알아차린다면 얼마나 심성이 착하고 여리신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난생 처음 해보는 집안일과 실행일에 벅차하는 걸 아시고는 항상 형님께서 저를 대신해 제 일까지 해주시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덕분에 저는 시부모님께 잔소리 한번 듣지 않고 겨우 시집살이에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형님께서는 자신이 한 일을 제 몫으로 돌리시기도 했죠. 어머, 이거 누가 한 거냐? 누가 이렇게 이쁘게 요리를 한 거야? 형님께서 동서가 했어요. 제가 간만 봐주고요. 어머니, 우리 동서 요리를 너무 잘하죠? 동서가 음식 솜씨도 좋은데 요리도 참 예쁘게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꾸며놓은 것 좀 보세요. 저는 살림을 몇 년 하는데도 동서를 못 따라가겠네요. 저야 요리라고는 할 줄 몰라 형님을 거드는 것밖에 못했는데 형님은 늘 제가 잘했다며 다른 가족들 앞에서도 제 공으로 돌려주셨어요. 형님께 그런 대접을 받다 보니 결혼 전 내가 했던 고민들이 참 쓸모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동서간에 혹시라도 속상한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저와 형님은 오히려 동서지간이기보다 자매에 가까울 정도로 저를 챙겨주셨죠. 저도 그런 형님의 감사한 마음에 정말 친언니처럼 믿고 의지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시어머님께서도 이씨 집안 형제들만큼이나 사이좋은 저희를 보시면서 늘 주위 분들에게 자랑하시기 바쁘셨죠. 우리 이씨 형제들이 우애가 좋으니까 동서 간에도 참 우애가 좋구나. 그래, 가족 간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감싸주고 한 가족처럼 지내는 거지. 결혼으로 엮인 인연이지만 앞으로 평생 보고 지낼 사이 아니니. 혹시라도 동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얼마나 안 된 일이니. 앞으로도 큰애 네가 아랫사람 잘 챙기고 우리 가족 화목을 도모하려무나. 그렇게 언뜻 보면 오남매같이 보일 만큼 사이좋은 우리 시댁 가족들에게 또 한 명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경사가 생겼습니다. 삼형제 중 가장 막내이지만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뭐든 알아서 잘하던 막내 도련님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안 그래도 매번 아주버님과 형님네 그리고 저희 부부를 보면서 저희들의 결혼 생활이 부럽다며 자기도 결혼하고 싶다 노래를 부르던 시동생이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시동생은 30이 되기도 전에 결혼을 할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시동생보다 한 살이 어린 예비동서는 이제 막 임용에 합격해서 중학교 교사로 부임한 지 1년이 되었다고 했죠. 저랑 몇 살 차이 나지 않지만 확실히 요즘 세대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동서는 낯을 가리던 저와는 달리 처음 온 시댁에서도 부침성 좋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혹시 저처럼 힘들어하면 이번에는 제가 도움이 되려 했는데 긴장하거나 어색해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죠. 무뚝뚝한 시동생과 달리 처음 본 시댁 가족들에게도 싹싹한 모습을 보이는 예비동서가 우리의 새로운 식구가 된다는 게 처음에는 좋기만 했습니다. 저도 애살 있게 행동하는 편도 아니고 빈말이라도 듣기 좋은 소리를 남발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활달한 성격인 예비동서가 가족이 되어준다면 우리 가족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형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비동서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셨죠. 아니나 다를까 막내 동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가족들 모두가 있는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매일같이 가족의 안부를 묻곤 했어요. 저희는 좀처럼 쓰지 않는 이모티콘까지 올리면서 귀여운 막내 노릇을 톡톡히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이전에는 만나서나 대화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어머님뿐만 아니라 이씨 집안 형제들까지 막내 동서의 행동에 모두 당황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어느새 다들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을 그 대화방에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도 새로운 소통의 방식이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우리 며느리들도 남편들처럼 따로 만나서 자주 모임을 가지고 의기투합할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먼저 나서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동서의 주도로 만난 며느리 모임에서 저희는 서로의 최근 일상이나 고민, 남편들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각자의 개인사까지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모르고 있었던 과거까지 듣다 보니 이제는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자매처럼 사촌지간처럼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온 저랑 동서와 달리 힘들게 살아오신 형님의 삶도 듣게 되었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과 동생을 둔 형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할 만큼의 여유가 있지 않아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그 뒤로 식당 일을 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 사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나중에 검정고시라도 봐야지 했는데 뒤늦게 공부하려니 그게 쉽지 않더라고.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렇게 이런저런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우리 애 아빠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은 이렇게 나도 카페에 앉아서 커피 같은 것도 마셔보고 호강하고 사네. 나는 우리 남편 만난 게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고 평생 더 없을 행복이야. 이씨 집안 시집 와서 덕분에 이런 예쁜 여동생들도 생기고. 형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저번에 학교 어디 나오셨냐 그래서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먼저 말했어야 하는데. 아휴, 못 배운 게 자랑도 아니고 좀 그렇더라고. 초졸이 흔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뭐 학력이 콤플렉스라서 그런지 책은 많이 읽었지. 형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단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라 저도 그동안 가깝게 지내면서도 형님의 깊은 사정까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괜히 죄송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늘 차분하고 온화하셔서 별 걱정 없이 살아오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저는 형님이 더욱더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후론 괜히 형님을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예쁜 꽃이나 맛있는 음식을 봐도 이전에는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생각이 먼저 났는데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론 항상 형님 생각이 먼저 났죠. 형님이 앞으로 저희와는 좀 더 행복하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저와 생각이 좀 달랐나 봅니다. 형님의 개인사를 듣기 전에는 띠동갑도 넘게 차이나는 형님을 어려워하더니 갑자기 그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동서가 형님을 무서워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형님을 대하는 게 뭔가 바뀐 듯한 느낌을 받긴 했지만 동서도 시집 오고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형님께서 워낙에 동서를 막내 동생처럼 귀여워해서 동서도 그런 형님을 편하게 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형님을 대하는 걸 보고 제가 동서를 다시 보게 되었죠. 큰형님, 이거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배우는 건데 형님 이거 아세요? 응? 뭔데? 아, 수학이네. 아, 2차 방정식이구나. 그래, 중학교 때 생각난다. 내가 중퇴하긴 했지만 수학을 참 좋아했거든. 어머, 아시네요? 저는 모르실 줄 알았는데. 완전 까막눈은 아니신가 봐요. 그러게,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네.
처음에는 동서가 정말 친해서 어린애처럼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무례한 건지 긴가민가 하기도 했고, 형님도 그냥 웃고 넘어가시기에 가만히 있었는데, 듣다 보니 동서가 자꾸 형님을 무시하며 선을 넘어갔습니다. 형님, 근데 초졸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초졸은 생전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요즘에는 대학 못 나온 사람도 없는데 말이에요. 어머, 근데 그럼 이제는 예진이가 형님보다 더 배운 게 많겠네요? 형님 자식 키우시기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예진이 때문에 옆에서 덩달아 공부하고 있어. 애가 모르는 거 물어보니까 나도 배워야겠더라. 안 그래도 요즘 예진이가 나더러 같이 공부해서 검정고시 따봐라 그러던데 나이 먹고 괜히 주책 아닌가 싶네.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이제 와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형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말이 많이 없으신 게 무식한 거 티날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들 앞에서 배움이 짧은 게 들킬까 창피하셔서 그런 거죠? 그런가? 글쎄, 나 그래도 식구들 앞에서는 말 많이 하는데. 왜? 막내 동서는 내가 말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냥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무슨 얘기할 때면 형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할 텐데 답답한데 티도 못 내고 그동안 어쩌셨어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어른이 받아준다고 해도 적당히 좀 해. 괜히 옆에서 듣는 내가 다 기분이 나쁘네. 큰형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둘째 형님이 왜 화를 내세요?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돼? 내가 보기엔 형님이나 동서나 별반 차이도 못 느끼겠는데 오히려 동서야말로 말 좀 아껴. 내가 보기에는 동서는 말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아니야. 막내 동서도 나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겠지. 그럼요. 다 같이 웃자고 한 얘긴데. 그래. 아니라니까 됐어. 우리끼리 괜히 얼굴 붉혀서 좋을 것 없잖아. 나는 괜찮으니까 동서도 막내 동생 너무 뭐라 하지 마. 성격 좋으신 형님이 귀엽다고 오냐오냐 하셔서 그런지 막내 동생은 거리낌도 없이 형님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거침없이 뱉어냈어요. 오히려 옆에서 듣고만 있던 제가 다 화가 날 정도였죠. 하지만 형님은 그저 철없는 막내 동생의 행동처럼 생각하시는 건지 화도 내지 않고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그럴수록 동서는 오히려 기고만장해 보였습니다. 일부러 형님을 민망하게 하려 식당에서 영어를 읊어보게 하거나 암산으로 어려운 계산을 형님에게 시키며 형님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죠. 말로는 가족끼리 장난치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은 척 넘어갔지만 정작 자기가 실수를 지적당할 때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흥분을 숨기지 못했죠. 저는 큰형님에게 시건방지게 구는 막내 동서를 가만둘 수 없었어요. 형님이 착하셔서 말을 못하신다면 제가 나서서 무너진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막내 동서만 따로 불러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동서 요즘 왜 그래? 제가 뭘요? 뭐긴 뭐야. 동서가 형님한테 하는 행동들 말이야. 요즘 동서가 느끼기에도 너무 선을 넘는다 싶지 않아? 그렇다고 제가 뭐 못할 말 했어요? 솔직히 제가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런지 무식한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형님은 큰형님이랑 계실 때 답답한 거 없으세요? 저는 정말 속 터져 죽겠던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형님한테 모자란 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 오히려 매번 배우고 존경할 부분만 보이지. 그건 동서가 만들어낸 편견 아니야? 그리고 설령 그랬다 한들 그걸 사람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고 무시를 해? 제가 뭘요? 아니, 느낀 걸 말도 못해요? 그걸 무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실을 얘기한 거죠.
동서야말로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니 알아듣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앞으로 형님 학벌로 무시하거나 비웃는 짓 하지 마. 그거야말로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동서도 학생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가르칠 거 아니야. 지금까지야 형님이 동서가 귀엽다고 봐주셨겠지만 형님도 사람인데 기분 나쁘시지. 언제까지 참고 계시겠어? 나도 가족이라서 마지막으로 경고만 하는 거야. 다시는 선 넘지 마. 네. 형님 앞에서는 매번 말대꾸하던 동서가 그래도 그날 제 얘기는 와닿는 게 있는지 잠자코 듣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동서가 잘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막내 동서 때문에 조금 잡음이 생기긴 했지만 마음 넓은 형님 덕분에 다른 식구들은 별탈 없이 여전히 화목했고 저는 가족들과 형님의 평안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했나요? 행복하기만 바랬던 저희 시댁에 믿을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증상이 있으셔 병원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토록 허망하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삼형제 중 맞이로 항상 가족 일에 직접 발벗고 나서 해결해 주시던 아주버님의 사망 소식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더없는 충격이 되었죠. 남편과 서방님은 오열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어머님께서도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몇 번이고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형님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두 분이 금술도 참 좋으셨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아직 아빠의 손길이 한참 필요한 나이에 조카와 남편을 떠나보내기엔 너무 어린 형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다른 가족들도 형님이 가장 걱정인지 슬퍼하면서도 형님만 보면 말을 잇지 못했죠. 다른 가족 모두 그런 형님을 걱정하고 있을 때 동서는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에 꽂혀 혼자 뿔이 나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을 거예요. 남편과 시동생은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님과 과부가 된 형님, 아직 어린 조카가 걱정되는지 그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메워주자며 매주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조금이라도 빨리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자고 했죠.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모두 형님에게 위로를 건네고 형님을 챙기고 있으니 동서가 냅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아주버님도 안 계신데 큰형님이 여기 계시는 게 맞아요? 솔직히 아주버님 안 계시고 예진이도 딸인데 대를 잇는 것도 아니고 큰형님이 여기 계실 필요가 있나 해서요. 당신 뭐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해? 뭐라고? 아니 동서,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아주머님 돌아가셨으니까 형님더러 연 끊자 이거야? 아니 예진이가 딸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 막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갑작스러운 동서의 말에 온 식구들이 난리가 났죠. 시동생까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지 당황스러워하며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형님이 아직 젊으신데 새 출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예진이도 아빠가 있어야 할 나이고. 그래, 네 말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겠니? 물론 나도 큰애가 그러겠다면 말릴 생각은 아니지만 오늘은 식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자고 모인 것 아니냐. 큰애 생각하는 막내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우리 큰애가 내 딸 같아서 시집을 가더라도 이렇게 모이고 싶구나. 다른 식구들은 동서의 본 모습을 모르다 보니 그 얘기가 형님 걱정이라 생각하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저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 잃은 며느리가 장손 낳은 것도 아닌데 뭐하러 시댁에 빌붙어 있냐 이 얘기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는 다 큰 성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이 정상 같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어떻게 형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날도 형님은 여전히 묘한 웃음만 보이고 계셨고 다른 가족들도 오해라 생각하는 와중에 제가 뭐라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제사 때에도 저와 동서를 배려한다며 거의 혼자 준비를 하시던 형님이셨어요. 저도 도와드린다고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죠. 그러셨던 형님이 유일한 혈육인 친정 동생이 아프게 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죠. 그래도 그동안 형님 옆에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저와 동서가 형님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실력이 턱없이 부족했는지 이전처럼 예쁘게 되지도 않고 너무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요리를 하다 부족한 재료를 사러 나가는 길에 급히 시댁으로 오시는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님,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어요? 아니야, 어머님이랑 자기들끼리 고생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빨리 와야지. 그래도 오랜만에 동생분 보신다면서요. 이왕 가신 거 충분히 계시다 오시지. 아유, 됐어. 동서 지금 장 보러 가는 거지? 그럼 나 먼저 들어가서 일손 돕고 있을게. 조심히 갔다 와. 형님은 아무래도 저희끼리 두시는 게 마음이 쓰이셨는지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돌아오셨어요. 형님에게는 죄송했지만 저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겨 기쁜 마음이었고 저는 그제서야 가벼워진 마음으로 얼른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얼마나 비웠다고 다시 돌아간 주방에서는 형님과 동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동서,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 일로 다녀온 걸 이해를 못 해줘? 아니, 시집 오셨으면 끝이지. 이 와중에 무슨 친정 동생을 챙겨요. 분명 저 없는 사이에 동서가 형님에게 또 시비를 건 게 분명했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제가 동서에게 한마디를 했죠. 동서,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저번에 좋게 말했던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됐어? 지금 형님이 놀다 오신 것도 아니고 그동안 소홀하셨던 것도 아닌데 이번 한 번 가지고 형님한테 뭐라 하는 거야? 형님은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맏며느리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냐고요? 동서는 그동안 형님 덕 봤던 건 생각도 안 하는지 자기가 뭘 한 게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제삿날 큰 소리 낸다고 혼날까봐 크게 말도 못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시동생에게 동서의 단속을 부탁했어요. 물론 그동안 있던 일을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막내 동서가 동서 간의 예의도 너무 없고 기강을 흐트린다고 전했죠. 제가 괜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시동생이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큰형님을 걱정하던 시동생이었으니 알아서 잘 해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 뒤로 정말 동서가 조용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우리 집안이 오랜만에 경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거든요. 특히 어머님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우셨을 거예요. 이제는 중학생인 형님네 조카를 제외하곤 아주 오랜만에 우리 집안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돈을 모아도 힘든 서울살이 때문에 아이 갖는 것을 계속 미루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아주버님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고 가족들 모두 힘들어할 때 소중한 생명의 잉태 소식은 어머님을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웃음을 짓게 해주었죠. 특히 가장 아끼시던 장남을 잃고 계속해서 힘들어하시는 어머님께서 드디어 예전처럼 웃음을 다시 찾게 되어 가족들 모두 안심하고 기뻐했어요. 저는 버릇없는 동서가 걱정이었지만 뱃속의 아이는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리고 보통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사람이 변하기 마련이니 동서도 임신을 하고 진정 어른이 되면 자신의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할 동안은 못된 짓도 좀 덜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임신한 동서가 생색을 얼마나 부릴지 걱정이 되기도 했죠. 설마 했지만 정말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가족들을 모두 불러 동서의 임신을 축하하려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임신 초기라 조심을 해야 한다며 난리를 치는 동서 때문에 가족 모임이 무산되었어요. 그 뒤로도 임신했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며 마치 잠수라도 타듯이 시댁 가족들과 연락을 끊는 바람에 하루라도 빨리 임신한 동서를 보고 싶어 하는 어머님의 성화를 저희가 대신 받고 있었죠. 하지만 다들 동서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난리치고 생색내는 동서의 성격도 알고 있었고 다들 궁금해하겠지만 임산부가 우선이라 배려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무려 3달이 지나서야 드디어 동서를 만날 수 있었네요. 3달 만에 나타난 동서는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소식을 들고 돌아왔죠. 바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이었어요. 한참 연락이 없던 동서에게 섭섭해하셨던 시어머님도 뱃속 아이가 손주라는 사실이 마냥 좋으신지 이번에는 제대로 축하를 해주시겠다며 이전에 무산된 가족 모임 자리를 만드셨죠. 그렇게 회사를 마치고 시댁으로 가는 길, 저는 형님에게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님, 오늘 오세요? 응, 나도 가야지. 축하 자리에 빠질 수가 없잖아. 요즘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휴, 저는 동서가 형님 앞에서 또 무슨 소리를 할지 걱정이에요. 임신했다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혹시나 또 속 뒤집는 이야기 하더라도 제가 알아듣게 이야기할 테니까 형님은 무조건 무시하세요. 그래도 모르죠. 설마 임신까지 해서 지 성격대로 하겠어요? 애한테도 좋지 않을 텐데. 나 괜찮아. 괜히 막내 동서 때문에 내 신경 안 써도 돼. 뭔 일 있어도 걱정은 막내가 해야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근데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뭐 좀 마무리할 게 있어서. 그래도 막내 동서 축하해주러 꼭 참석할 테니까 동서는 내 걱정 말고 먼저 가서 있어. 평소에는 좀처럼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는 형님이셨는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형님도 들뜬 목소리였어요. 아무래도 막내 동서의 임신 소식이 기쁘셔서 그런가 싶었죠. 막내 동서가 무슨 짓을 해도 한결같이 모든 걸 받아주시고 이렇게나 착하신 형님인데 이제 엄마가 될 동서도 제발 그런 형님을 괴롭히지 말고 정신 좀 차렸으면 싶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서 어머님은 온갖 잔해 진미들로 직접 음식 준비를 하시고 계셨죠.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한동안 기운이 없으셔서 걱정이 많았는데 얼마 만에 보는 어머님의 신난 모습인지 모처럼 기운이 나신 어머님을 보고 있으니 괜히 제 콧잔등이 시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운 동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뱃속의 아기 때문에 그리고 기뻐하시는 어머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 사이 퇴근을 하고 오는 남편과 시동생도 도착했고 오늘의 주인공인 동서도 도착하게 되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의기양양한 모습의 동서는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만삭의 임산부인 양 걸음마다 조심을 해야 한다며 난리를 치고 있었죠. 동서의 호들갑과 맞장구 치는 시동생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유, 무거워라. 어머님, 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좀 했네요. 아직 12주밖에 안 됐는데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벌써부터 힘든 거 있죠? 그래서 조심히 오느라 좀 늦었어요. 좀 늦게 오면 어떠냐? 어차피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오는 건데. 그리고 조심하는 게 100번 낫지. 귀한 손주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어서 되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늘 조심해서 다녀라. 막내한테 다 해달라고 하고. 어머님의 말씀에 자신감까지 붙은 동서를 보고 있으니 저도 형님처럼 늦게 올 걸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그 모습이 귀엽기도 했어요.
못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저런 동서 한 명 정도는 데리고 있을만 했죠. 음식 준비가 다 되어 가도록 오지 않는 형님이 조금 더 늦을 것 같다는 전화를 하셨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한참 뒤에야 형님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설마 제가 저번에 실수했다고 제가 미워서 그러세요?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보다 형님한테 제일 축하받고 싶었는데. 아유, 그러게. 너는 뭐가 바쁘다고 이런 날 늦고 그러니? 임신했을 때 섭섭한 게 평생 가는 건데. 어머니까지 등에 업은 얄미운 동서는 형님 속을 슬슬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늘 조용히 계시던 형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동서가 나한테 섭섭했구나. 나도 임신한 동서 제일 먼저 축하해주고 싶었어. 근데 동서는 이렇게 늦게라도 만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직접 축하해주려니까 영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 응? 첫째 너는 무슨 얘기냐? 어머님, 동서 뱃속의 아기요. 그 귀한 손자가 누구시인지는 아세요? 누구시긴 우리 막내 아들이지. 우리 막내 아들 지훈이 아들이고 내 손주지.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오늘 누구를 좀 만나고 왔거든요. 다들 이것 좀 보실래요? 좀 전부터 이상한 형님의 이야기에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 서로의 눈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내민 사진에 모두들 눈이 가기 시작했죠. 사진에는 분명 동서와 시동생이 아닌 외간 남자가 함께 산부인과를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형님은 다른 사진들을 한 장씩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곳에는 좀 전의 사진과 동일한 남자와 동서의 모습들이 찍혀 있었죠. 그래서요? 이게 뭔데요? 남자랑 사진이 찍혔다고 제가 바람이라도 핀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가 임신을 하고 힘들어서 같은 학교에 일하는 친한 동료 교사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바람을 의심했는데 너무 태연하고 당당한 동서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역시 우리 동서는 요즘 사람이라서 그런지 참 다르네.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 아주 어릴 때부터 못된 것만 보고 자랐나 봐. 그럼 어디 이것도 한번 변명해 볼래? 형님께서는 다른 증거라며 SD카드와 리더기를 커다란 TV에 연결하여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파트에서 함께 나오는 동서와 그 남자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다른 날짜, 다른 차림의 동서와 남자가 다정히 나오는 모습이 여러 장면으로 담긴 모습에 저도 모르게 놀라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겨우 손으로 틀어막았죠. 그건 누가 봐도 평범한 남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모두 제가 직접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에요. 제가 이 동영상과 사진들 어떻게 찍은 줄 아세요? 우리 예진이가 알려줬거든요. 이미 동서 학교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동서랑 사진 속 교사가 사귄다고. 안 그래, 동서? 아니, 세상에. 막내 너, 저게 다 사실이니? 정말 저 남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아니에요. 최근에 학교 일 때문에 잠깐 자료 받으러 가게 된 거지. 정말 아무 사이 아니라고요. 형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임신해서 질투라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편애하시니까 괜한 사람 몰아세우는 거라고요. 동서, 사실은 내가 오늘 늦은 이유가 동서랑 바람난 그 남자, 그 사람 만나러 나간 거야. 자백이라도 받으려고 오늘 찾아갔거든. 근데 동서가 무슨 말을 해놨는지 끝까지 발뺌을 하더라고. 무슨 자백이에요. 외도를 안 했으니까 말을 안 한 거죠. 괜히 제대로 된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몰아가지 말아요. 그래? 그러면 친자 검사까지 해서 확실하게 하는 건 어떨까? 임신 중에도 친자 검사는 가능하다며? 무슨 소리예요? 임신 중에 친자 검사하면 불법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머, 그래?
근데 동서는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임신 중에 친자 검사라도 하자고 한 것처럼? 네? 아니, 그게... 어머님, 막내 서방님, 우리 어떻게 앞으로 반년만 더 기다려 볼까요? 이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나름대로 계속해서 증거는 모아 볼게요. 사실 이미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날 정도고 이 정도면 순순히 자백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아니라고 따지니까 정말 애가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애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낳아보면 알겠죠. 누가 잘못을 했는지, 누가 누굴 음해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형님이 저렇게 말을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마치 노련한 형사처럼 동서의 목을 조이시더라고요. 형님이 말하는 분위기에 가족 모두 말만 꺼내지 못했지 다들 동서의 외도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이미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계셨고 시동생도 고개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죠. 그리고 당당하던 동서도 정신이 나간 채 형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요. 동서, 자신 있으면 어디 남은 시간 잘 버텨보던가. 근데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말이야. 우리 애더러 아빠 없이 불쌍하다 그러더니 동서 애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괜히 억지 쓰다가 애 진짜 아빠도 놓치려고 그래? 안 그래도 그 국어 선생님이 발뺌을 넘어서 아예 딱 끊어버리던데. 그 남자가 동서는 어떻게 되든 이혼을 해서 애를 낳던 상관없다 그러던데. 결국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못된 동서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나왔고 동서는 그제서야 모든 일을 순순히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 형님이 설명하신 일이라 더 들을 것도 없었지만요. 근데 주수를 계산해 보면 바람난 남자의 애가 확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서워서 지우기라도 할 생각이었는지 시동생 말고 그 남자랑 병원을 갔던 거고요. 그렇게 동서는 아이를 임신한 채 시동생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이혼하던 그날 형님은 동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으로 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한때 인연을 생각해서 내가 한마디 할게. 네가 이렇게 된 거 내 탓도 누구 탓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네 자식까지 너처럼 키우고 싶은 거 아니면 앞으로 심보 곱게 써. 괜히 남 무시하고 괴롭히지 말고.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자기가 다 돌려받는 거야. 알겠니? 참 순진한 줄만 알았던 형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나중에서야 제가 따로 들은 얘기지만 형님은 아마 동서의 외도가 아니었다면 평생 괴롭힘을 참으실 생각이셨던 모양이에요. 혼자 참으시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시동생에게 벌인 짓은 두고 보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셨네요. 그 뒤로 형님은 예진이를 키우며 저희와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주버님을 영영 지우지 못하실 것 같다면서 재혼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형님이 안타까운 저는 저라도 곁에서 형님께 친구가 되어 드리려고 옆에 찰싹 같이 붙어 있습니다. 형님께서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지 매번 저를 챙겨주시네요. 어머니께서도 그 일로 형님 말고는 누구도 못 믿겠다 하시며 맏며느리 대접을 끔찍하게도 해주십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시동생도 형님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동서의 잘못을 대신 빌었어요. 역시 마음 넓으신 형님께서는 못된 동서만 처벌받으면 된다며 모두를 용서하셨고요. 형님 같은 어른 덕분에 저희 가족이 지금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또 우애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식구들이 앞으로도 더 행복해지기를 빌어주세요. 들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